네, 반갑습니다. 취업의 모든 것, 생산직의 모든 것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진로 취업 전문기관 자벤킬 대표 수석 강사 정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S51 공채에 이어서 SK가 생산기술직을 뽑는데요. 와, 정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S51부터 SK까지 획이 정말 대단합니다. 보통 자격증 우리가 알고 있는 3종에서 4종,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은 5종 이상 가지고 있죠. 위험물, 산업안전, 환경기능사, 확분석기능사, 가스, 공조냉동 이런 자격증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전자나 전기 계열을 나온 친구들은 전상기까지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가장 멋있는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면접 때도 좀 더 좋은 질문을 받게 되고 또 좋은 지원자로 평가를 받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합격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자기소개서에 이런 점을 내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고,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약속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 분석입니다.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죠. 자, 500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컨설턴트들은 이렇게 써라라고 하지만 얘는 서론과 본론 결론, 향후 방안을 쓰는 것, 또는 서론과 본론 결론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타입,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태를 쓰고 그에 대한 어떤 사례를, 상황적 묘사를 바탕으로 쓰는 게 가장 쉽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지원자 타인과 협력할 활동 경험이 무엇이냐라니까, 저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타인과 협력해서 활동한 경험이 있고 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라는 2갈식으로 쓴 후에 그의 대표적인 사례를 언급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전개를 쓰셔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는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일관성 있는 지원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방식과 다르게 생 라이브로, 경상도 말로 생짜바리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자소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행하면서 오탈자나 문법 같은 부분들에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거는 배제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라이브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어입니다. 지원자님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이며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나 방법과 함께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서술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자죠. 제가 말했죠. 질문에 대한 답하는 형태와 그에 대한 근거를 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행복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데, 자, 제가 한 30명 가까이 친구들을 컨설팅 하면서 행복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자료들을 보면 행복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신이 선택한 기준에 근거한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또는 행복은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또는 긍정적인 전소와 인지적 또는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어 긍정적인 만족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행복은 인간은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단계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도 본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효능감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 기대를 실제로 실천하고 또 거기서 내가 얻게 되는 뭔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쓰면 된다고 보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원자께서 행복을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원자 행복을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라, 어떤 거다?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향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무언가를 실행하여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보기로 했죠. 우리가 지원자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나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무언가를 실행하여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끼는 것을 생각합니다 라고 요 답변에서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 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조직과 팀이 추구하는 목표 외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만의 노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나 방법과 함께 방법이죠. 저만의 노력이 있습니다.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어진 업무를 쪼개어 실행해 보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방법을 얘기했죠. 주어진 업무를 쪼개어 실행해 본다. 한 예로 제가 땡땡 설비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방학 기간에 했었는데 그때 주어진 업무는 가용접이었습니다. 자, 용접이라 가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기를 했으면 전기를 하면 되고 아니면 실습을 했으면 실습하면 됩니다. 당시 용접기와 용접봉을 이용하여 선재와 선재를 연결하는 작업이었고 선임이 시범을 보여준 후 혼자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댔죠? 위에서 단계적으로 했죠. 그러나 혼자서 작업을 완수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단계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단계적으로 땡땡과 땡땡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작업을 한 후 선임에게 작업 내역을 보여주는 것을 토대로 업무 피드백을 반영하였고 제가 챙길 수 있는 땡땡과 땡땡을 챙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례를 언급할 때 이 친구 어떤 키워드를 사용했죠? 피드백을 반영했다. 직접 해보았다. 현장에서 시키는 대로 작업을 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수행하며 현장에 대한 감각을 길렀다. 이런 뉘앙스를 넣고자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가상의 인물, 가상의 경험을 넣어본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다? 일을 할 때 필요한 우리 상호작용, 팀워크에 대한 내용과 이런 걸 작성했죠. 그랬더니 업무에 익숙해질 수 있었는데 저는 회사는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렇게 작성하면 1번 문항은 끝이 났어요. 네. 자, 여러분들, 요렇게 작성해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오탈자 검사도 해야 되고, 맥락에 맞게끔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완성된 자기소개서 샘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 아이디어와 경험을 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1번 문항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지원자님이 타인과 협력하여 활동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항이에요. 자, 협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누누이 실수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게 있죠. 협력은 나도 도움이 되고 상대도 도움이 되고 나도 이득이 되고 팀원도 이득이 되는 이런 구조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국토대장정을 가거나 실습을 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실습을 하는데 안 해.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못까지 졸라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예정된 어떤 스케줄, 예정된 마감 기한에 맞춰서 실습이나 프로젝트를 끝냈고 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협력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협력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이득이 되고 상대도 이득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실습이에요, 실습. 전기 가면 PLC나 브레드 보드 실습이 있고, 하원 가면 분광도 측정이나 뭐 지시 같은 실습이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기계가는 용접이나 선반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실습을 가지고 여러분들 해볼 건데, 가장 쉬운 거,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이제 PLC 실습 그런 거죠.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지원자님이 타인과 협력을 활동한 경험 모시를 통해서 느낀 점을 서술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PLC 실습을 하면서 저는 함께하는 팀원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였고, 이때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협력하고 상호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성장할 수 있고 팀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실습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을 팀원과 나누고 또 그것을 좀 더 명확히 하여 실습 방법과 순서를 정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해서 위에서 물어보는 답을 했죠. 자, 그럼 살아 얘기해 주죠. 한 예로 땡땡을 적용하여 진행하였지만 처음 교수님이 시범을 보이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과 달리 작동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 무엇보다 전선을 구성 설계대로 또는 순서대로 연결을 했음에도 동작은 되지 않았고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팀원에게 이러한 부분을 요청하였고 문제 상황을 공유하였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쵸? 자, 여기 보면 이제 PLC 실습을 하면서 함께하는 팀원과 주어진 과제를 수행했다. 과제를 수행하고 이때 협력하고 상호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저도 성장할 수 있고 팀원도 성장할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썼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선을 설계대로 연결했음에도 동작이 되지 않은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팀원에게 문제상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특히 땡땡 부분은 여러 번 해보아도 잘 안 되었을 때 테스트키 등을 이용하여 점검했는데 또는 안 되었을 때 이거다. 교수님이 알려준 점검 방법을 적용해서 여러 번 해보았는데 땡땡 같은 부분이 적용되면 동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원 제가 했던 방법을 팀원에게 알려주었고 또 이런 부분을 정리하여 매뉴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저도 팀원도 함께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뉘앙스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쓰면 글자가 한 500자 정도 되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쓰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오타자 검사하셔야 되고 맥락에 맞게 조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을 말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뭐죠? 상호 협력, 문서화,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방법과 순서를 정확히 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역량 키워드입니다. 역량 키워드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얘를 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항. 지원자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현재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서술해 주세요. 돼 있는데,
요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업무를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건 정리했는데 뒤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보시면 그래 우리가 석유화학이나 정유사에서 갖춰야 돼요. 기본적인 지식 또는 업무 역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 역량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자, 말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되고 공정별 특성과 운전 변수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 PFD나 PNID나 설비에 대한 기본 지식, 설비 가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설비에 대한 조치 능력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풀어놓은 게 4가지예요. 4가지. 그러니까 공정 운전 중 변할 수 있는 운전 조건 같은 부분들이 일반적인 게 온도, 압력, 애기, 유량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제어루프나 컷포인트 변경 같은 경우는 제품 조성을 달리하거나,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라면을 만약에 끓일 때 뭐 고추를 넣으면 더 맵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끓이면 퍼지고, 불을 빨리 끄면 좀 꼬독꼬독하게 먹을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이런 온유를 이용해서 제품에 대한 어떤 비율, 그 다음에 뭐 품질, 그 다음에 양,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2번, 3번,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실제 우리가 이 3번 문항을 적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지 혼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냐라고 물었으니까 저는 뭐 공정 운전 중 컷포인트 변경과 같은 제품 조성을 달리해야 할 때 온도, 수증기 비율 등의 적정한 조치와 공정 운전 중 변할 수 있는 운전 조건을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운전 조건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뭐 운전원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직무적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하고 하는 거죠. 예,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금방 말하던 것을 요 도입에만 적어놨죠. 도입에. 네, 지 혼자가 이루신 목표. 내 목표는 이거야. 라는 거예요. 자, 요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은 정유사에서 하는 거죠, 정유사. 예, 그러면, 뭐, 증유공정에서, 뭐, 강압증류든 상압증류든, 뭐, 그런 것들을 구분하면 더 좋겠지만, 어려우니까, 예, 증유공정. 그래서 공정운전 중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이것도 표현하기 면 SK에너지죠. SK에너지에서 저는 공정운전 중 목표입니다 라고 하죠. 자, 이를 위해서 현재 여기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노력과 향후 계획을 하는데, 자, 우리가 계기 장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전기, 유틸리티, 예, 뭐, 조금, 뭐, 계기 장치의 기본 지식, 사용, 유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뭐, 이것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면 되는데, 전문대나, 특성하고 난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운전원이 되기 위해서, 해당 목표에 맞는 기능을 갖추고자 노력해 왔고,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는 PLC와 시퀀서 실습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의 기본기를 닦는 브레르 보드 실습에서 부품의 분량이나 회로 설계의 변경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그것을 조치하는지 배워왔습니다. 단순히 실습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가 하는 일들이 모여서 저의 기능이 된다는 생각으로 자긍심을 갖고 임했고, 이러한 부분을 뭐 현직자나 실무자를 만나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특히
유량 조절을 할 때 전기 신호나 스팀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계기 장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기본기와 저의 기초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일을 익히고 배워 위에는 땡땡 부분에 있어서 존경한다. 선임 포메인이 되는 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양괄식으로 위에서 강조한 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닫아준 형태로 하면 되고, 자, 이렇게 적으면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간에 요게 이제 키워드니까 요게 이제 여기서는 키워드입니다. 자, 키워드를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면접 때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550 한자니까 조금 지워야 되겠네요. 자, 지금 SK에너지에서 공정운전 중 컷포인트 변경 같은 제품 조성을 달리해야 할 때 온도 수증기 온도나 수증기 비율 등의 적정한 조치와 공정운전을 원활히 운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글자를 좀 줄입시다. 예. 것이 목표입니다. 됐죠? 예. 자, 그러고 그 다음 밑에 내용에 주목되는데, 그리고 이런 말 필요 없죠. 예를 들었습니다. 당시 보드 실습을 할 때 불량분열 설계 변경사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해야 하는지 배워왔고, 자, 똑같은 말이죠. 제가 하는 실습들이 하나씩 모여서 제 기능이 된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이런 부분이 충무에 적용된다고 듣게 되었고, 특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유량 조절을 할 때 장기신호나 스팀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장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따라 가동률과 분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하여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글자 수가 이제 맞아지겠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한 번에 완성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위에서 이 문항에서 물어보는 항목에서 물어보는 것을 적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나는 경험이 있고 이런 역량이 있다를 적고 난 후에 글자 수와 이 맥락과 흐름을 맞춰서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전 초보들 때문에 한 가지 좀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뭘 보여드릴 거냐면, 큰 걸 보여준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거를 하고 나면 글자 수를 해야 돼요. 저는 이 맞춤법 검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부산대 맞춤법 검사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아는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보자. 자, 요게 지금 부산대 맞춤법 검사, 그거예요. 어이구, 잠깐만요. 자,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 자,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어요. 쓴 거를. 예. 아까 우리가 같이 쓴 거를 여기다가 붙여넣으면 예, 검사하기 누르면 이 검사한 내용이 예, 이제 띄어쓰기나 오탈자가 안 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알려줘요. 그리고 근데 얘는 원래 붙여 쓰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뭐 이제 언어로만 보니까 이렇게 띄워주는 이런 거 좀 주의하시면서 이렇게 고치면 돼요. 예.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퀀스인데 뭐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실습을 예를 들어네. 실습을 예를 들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금방 고쳐요. 그래서 보시고 여기 바꿔야 되는 부분을 고치고 한 번 더 검사를 또 해보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왜냐면 이게 뭐 글자 수도 알아야 되고 이거 맞춰야 되는 거. 지금 505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워야 될 부분도 찾아서 다시 지우고 글자 수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고 예, 이제 다시 이제 그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자, 그러면 잠시만요. 이게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왔다 그죠? 예, 넘어왔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거를 여기다가 붙여넣어요. 됐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SK 에너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지웁시다. 예, 그러면 이제 해결됐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맥락에 잘 맞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쉽게 할 수 있다를 배운 겁니다. 자,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절대 아니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예, 우리 앞에 가서 마지막 문항이죠. 자, 지원자님이 평소 지속적으로 하는 활동은 무엇이며 그것이 지원자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술해 주세요. 그랬는데 요 문항은 SK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서 뭔가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친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쓰셔야 돼요. 첫 번째 문항도 잘 써야 되지만 요거도 좀 잘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일을 하다가 반복하다가 뭔가를 하는 느낌으로. 예. 요거는 이제 자벤킬 고유의 어떠한 이 방식, 예, 쉽게 말해서 꿀팁인데 예,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많이 하는 운동들 중에 뭐 있어요? 농구가 있다 치 농구. 예, 농구. 지속적으로 하는 활동은 농구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3점 슛을 1000개 연습하면 실전에서 10개를 성공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이를 실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꾸준함과 예비 연습은 실전에서 통한다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약간 너무 이렇게 커 글을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한 13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너무 자기소개서를 막 요목조목 단단하게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면접 때 실제로 면접관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 써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어떤 방식, 어투, 맥락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들도 하나의 기술적인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3점슛 1000개를 연습하면 실전에서 10개를 성공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이를 실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꾸준함과 예비 연습 실전을 통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가 평소 지속적으로 한 활동, 농구죠, 농구고, 예. 그 다음에 그것이 지원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해야 되죠. 예. 자, 농구를 좋아하는 저는, 예, 뭐, 무슨 활동이냐고 물었으니까. 아니면 뒤에다 넣죠. 뒤에다 넣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10개를 성공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이 과정에서 꾸준함과 예비 연습은 농구 경기 실전에서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렵거나 스스로 부족한 점을 채우는 방법과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계기, 의미를 갖고 일에 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네.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농구는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네. 주어진 상황에서 어렵거나 스스로 부족한 점을 채우는 방법과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서 의미라는 말 뺍시다. 이래도 충분히 전달되니까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필터링을 하고 면접에 갔어요. 그 면접관이 이것을 읽을 때 엄청 단순하게 읽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시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운동은 농구 1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2 그 운동이 나에게 주는 의미, 이렇게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합시다. 이렇게 띄우고, 자, 그 다음 사례를 얘기하면 되죠. 3 그때 내가 단계적으로 했던 방법. 처음에는 무작정 던지다 보니 골대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그래서 농구장에서 슛을 잘 던지는 사람을 관찰해 따라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멀리 던지는지 물어보고 알려준 내용을 반복했고 했습니다. 정확도가 부족했지만 농구공이 골대에 한 번씩 들어가면서 들어갔을 때 방법을 계속 적용했고, 그쵸? 네. 집에서도 농구공을 갖고 스냅을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익숙한 방법은 다양한 모션과 함께 실행할 수 있었고, 이에서도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뭐 약간 이런 맥락으로 하면 이제 요 4번 항목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됐죠. 자, 500자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오탈자 검사도 하셔야 되고, 우리가 키워드가 뭐예요? 이제 적극적, 단계적, 실천적, 이런 거죠. 예, 요런 키워드를 갖고 썼으니까 요런 키워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물음에 대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SK 자기소개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끝으로 기초 역량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SK 정유화학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크게 3가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공정 흐름 또는 배관 계통도, P&ID, PFD라 하죠. 예, 그래서 설비 가동 절차, 일하는 방법과 순서, 일을 할 때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 그 방법과 관련하여서 조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즉, 내가 학교에서 실습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일하는 방법과 일하는 과정에서의 그 조치에 대해서 일하는 것을 적으면 좋겠죠. 두 번째, 공정운전 변수 이상 시 설비 조치 능력 지식이라고 있는데, 공정운전, 자유 수행하고 있다가 뭔가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조치하는 거, 완벽하게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테스트기에서 점검을 한다든지, 용접기의 전압을 확인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조치 능력 쪽의 기초 지식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 적으면 되고, 세 번째, 설비 기본 지식 및 설비 가동에 관한 지식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순서와 방법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함께 이런 것들을 한번 운영해보고,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의논해보고, 공유하고 소통했던 내용들도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시고, 기업에 지원한다면 조금 더 면접에서 유리하게 내 경험과 내 자소서와 내 이력서, 그리고 면접에서 내 답변들이 이 일관성 있게 얘기함으로써 면접관과의 더 좋은 교감과 또 그리고 뽑고 싶은 지원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매력
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정리를 좀 하면 여러분들 생산기술직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특정 유튜버 얘기하는 그런 실무자를 만나서 듣는 어떤 지식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직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라는 것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는 방법과 순서, 일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 지지, 협력, 그 다음에 조언, 그리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을 필요한 능력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지, 실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뭔가 학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포지션들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SO리드이 됐든 대한유화가 됐든 SK가 됐든 그물형 채용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그물에 물고기가 지나가면 그 크기에 맞는 타겟에 물고기가 걸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조금 역설을 한다면 순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 대상자들만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회사 가서 엄청나게 시험도 많이 치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있지만 그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기능사나 산업기사 이상 수준의 지식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강조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 점을 잘 반영하셔서 자소서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뭔가 맥락이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은 뭐 중간중간 스킵하신 부분들을 못 들었을 때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완성하는 자소서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상도 말로 진짜 생짜 라이브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을 한번 보여드린 거고, 이러한 어떤 기준과 방법을 적용해서 완성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12월에 따끈따끈하고 아주 좋은 어떤 이 채용이 나왔는데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있고, 자, 생산직의 모든 것, 취업의 모든 것, 자변킬 정대영 수석 강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쓰고 싶은 자소서가 있거나 취업에 궁금한 게 있으면 아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낱낱이 속속히 밝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